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겠는데요. 자, 미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했던 중국, 그 중국이 스마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취임 첫 외교 전략 메시지를 내놨죠. 국경 밖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타국 사람들에게 우리 안심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취임사에서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안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표방했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알아가서 해야지 왜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냐. 이제 이런 주의였어요. 이제 그랬던 것의 원동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 이익은 중동에 있었죠. 중동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미국으로 공급되어야만이 미국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정책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지난 수년간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중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동에 들어가 있던 그 수많은 전력들,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는 이제 철저하게 비용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빼자. 왜 의의가 있냐? 지금 셰일 혁명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유럽. 과거의 러시아지 지금의 러시아 아니지 않느냐. 과거의 소련이지. 그런데 유럽에 우리가 왜 저렇게 많은 전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을 지금 인도 태평양, 아시아로 옮기자.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펼쳐졌었죠. 그리고 유럽에 마크롱이니 메르켈이니 니들 그러는데 그럼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도 군대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다시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고립주의 안 하고 다시 이제 경찰 국가 노릇하겠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모범의 힘을 가지고 이 좀 말장난인데 민주자 붙은 사람들은 말장난 잘합니다. 이거 잘 새겨드려야 되고 헷갈리면 안 되죠. 힘의 모범, 힘 가지고 야 내가 하는 게 모범이야, 내 따라해, 나 따라해 이게 아니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리더십을 구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세계로 개입하겠다, 경찰국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시즌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3년도에. 앞선 세대들이 미사일과 탱크가 아닌 견고한 동맹과 신념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제압했던 것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힘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힘들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저는 이런 해석을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자, 냉전을 해체시켰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해체시키고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힘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우위를 소련이 마지막에 그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도 그 힘의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련이 전쟁 없이 저절로 무너진 것을 가지고 미사일과 탱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나 그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은 무너졌지만은 소련은 그냥 알아서 협상을 통해서 무너졌으니까 그래 맞아, 평화적으로 해결한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8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힘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뻥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바마는 역대급으로 국방 예산을 감축했죠. 한때 천조국, 국방 예산 천조라고 불렸던 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해마다 1,500억 달러씩 마구마구 깎아내는 그런 시퀘스트를 했었죠.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핵 현대화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핵 잠수함, ICBM, SLBM 이런 그리고 폭격기들 이런 것들의 현대화. 무기 체계라는 것이 오래 쓰면 당연히 개량해야 되고 신무기가 나와야 되고 또 발전된 무기가 나와야 되고 또 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오바마는 그걸 전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하나도 못 만들었고 그리고 B-1B 폭격기 같은 경우는 이 수리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B-1B 폭격기 물론 뭐 핵 자산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예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정말 뭐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지상군을 20만 명을 감축했어요. 물론 뭐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종전한 여파도 있지만 육군에서 12만, 해병대에서 8만 해서 지상군 20만 명을 감축을 했고 항공모함을 12척에서 10척으로 줄였죠. 그래서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이것과 함께 포드, 제랄드 포드급을 1대1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랄드 포드가 나오기 전에 키티호크와 엔터프라이즈를 퇴역시켜버렸죠. 그래서 열척 체제로 가서 항공모함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뉴스타트 해서 러시아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해 주어서 러시아에게 숨통을 틔워주었죠. 이게 이제 오바마 때 미국이 허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패권을 허용하는 특미까지 추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구현했었죠.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이 급성장해서 미국을 쫓아올 때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경쟁국이나 세력이 미국 GDP의 40% 정도가 오면 일본도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내려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바마는 그걸 시기를 놓쳤죠. 안 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니까 워낙 뭐 중국하고 커넥션들이 이 세력들이 지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36% 중국의 GDP가 오바마 첫 취임할 때 미국이 36%였는데 그게 취임 중에 70%까지 허용을 해버렸죠. 자,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새 행정부 출범 직후에 러시아에게 뉴스타트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협정 폐기해버렸죠. 아예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제 마감됐는데 이거 재연장 못 해주겠다. 재연장 하려면은 니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ICBM 아방가르드 사거리가 5,000km인데 장거리 활공 비행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요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방가르드 그리고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 완전히 영구적으로 그냥 때릴 수 있는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그건 뭐 정말 무서운 건데 그런 거 여기에 지금 다 넣어라. 그래서 폐기해라. 다시 하고 싶으면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네들이 히든카드로 지금 개발하고 있었던 아방가르드나 포세이돈을 내주기 싫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덥석하고 그냥 뉴스타트 5년 연장하자라고 던져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너무 기분 좋죠. 땡큐죠. 그래서 1월 21일 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타트는 분명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훨씬 더 이치에 부합한다. 우리는 러시아에 이 방안을 제안했고 러시아도 이 방안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협정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연장되죠. 러시아는 뭐 그냥 불감청 고소원, 오매불망이죠.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 이런 투발 수단은 미로 합해서 서로 간에 700개 또는 700대 이하로 제한하고 핵탄두 그리고 이제 이 폭격기는 핵탄두와 폭격기에 들어간 폭탄 이런 것들은 1550개로 제한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 발사관 그것도 이제 이 치장 물자까지 다 해서 예비 물자까지 다 해서 그거는 800개로 제한하는 이게 이제 뉴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핵무기 능력을 떨어뜨리자라고 해서 오바마가 취임하기 직전까지
러시아는 1450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1350개까지 떨어뜨렸어요. 오바마가 퇴임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핵무기가 줄어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뭐 외견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나 포세이돈을 안 건드려도 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기분 좋은 건 어디냐? 중국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중화민국이에요. 왜? 여기 지금 마셜 빌링슬리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있는데 이 사람 작년 연말에도 우리 한반도에도 오고 다 했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 즉 미국의 주장은 뭐냐? 러시아, 니들 아방가르드, 포세이돈 이런 거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와 함께 중국 데리고 와. 이거였거든요. 뉴스타트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미국이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던 핵심은 중국 데리고 들어와. 이거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 니들이 아니고 중국이잖아. 그런데 중국은 이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사거리 느리고 그리고 이 다탄도 미사일의 탄도 숫자 마음대로 느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중국 데리고 들어와. 네가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와. 이거였는데 덜컥 지금 러시아하고 다시 뉴스타트 해버리면 중국은 땡큐죠. 마음대로 그냥 다시 지금처럼 핵무기 만들고 그리고 이 다탄도의 능력도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죠.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간에 딱 협정을 맺어서 그걸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게 없어요.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놓으면 어느 순간 미국의 핵 능력을 앞서 나갈 수가 있죠.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너무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 그 미국의 새 정부의 대중 전략을 분석해 드리면서 토니 블링컨이나 이런 지금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D&I 국장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경제 문제에서 재무장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관을 이번 지금 발언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분명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했던 대중 강경 정책은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 우리도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이 북한 관련해서 우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핵 잠수합니다. 또 항공모함이다. 이런 거 막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하고 그렇게 말 듣는 친북 정권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취임 초창기 한 6개월 동안 북한과 아주 계속 강경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그냥 평창올림픽 기점으로 확 얼굴 바꾸고 본색을 드러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쨌든 이 중국 관련해서 이거 좀 의구심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중국에게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구심이 미국 국민들이 생기죠.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중국을 두들겨 패놨는데도 트럼프 말기에 2020년에 예상하기로 2028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프렌들리한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곧 추월 당하는 거 아니냐? 걱정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안보 관련 핵심 장관 내정자들이 전부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일선에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어제까지 1월 19일까지 중국 코앞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작전을 하고 있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전단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오키나와 인근에 여기 있었는데 이걸 1월 20일 날부터 해서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현재 이 필리핀에까지 나왔어요. 한 500-600km 이상 동쪽으로 나와서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이 이 큐슈에서부터 대만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남해 구단선 이게 제1도련선이고 그게 이제 중국의 핵심 제해권 1차 제해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1차 목표 아닙니까? 이 제1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중국이 긴장하죠. 그 제1도련선 선에다가 딱 항공모함 전단을 걸쳐 놨었는데 이걸 뒤로 뺐습니다. 중국 제1도련선 우리 안 건드릴게요 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 주는 신호죠. 우리는 중국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라는 게 미 새 정부의 의지다 라고
읽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모함을 이렇게 갑자기 뒤로 빼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제1도련선 이 오키나와 인근에 왜 있었겠습니까? 바로 대만 문제 때문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만이 너무나 지금 겁이 나죠. 미국 정권 교체에 벌벌 떱니다. 우리를 지켜줄 미국 없다. 이거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잉원 총통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대만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과 대만 모두 성공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미국과 대만 모두 성공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대만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정부 때 우리를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 니들도 우리를 국제사회 일원으로 좀 받아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슬픈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부 대표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주미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사진만 보면 뭐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인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샤오메이친이 이 행사에 참석한 내막을 조사를 해보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이 샤오메이친은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만 국민들이 불안했다니까 대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죠.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축하하러 왔다. 라는 우리도 이 정도 능력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미 공화당에 아는 친하게 지냈던 의원에게 부탁해서 초청장을 따로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겨우 미 공화당 의원의 스폰서에 의해서 들어가서 일반석에 앉았습니다. 일반석에. 외교관석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일반석에 앉아서 저렇게 그냥 사진 찍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SNS에 올린 겁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함께 연합특수전사령부 창설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즉 미 대만 연합 이 동맹의 전초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완전히 입장권도 없이 미 공화당 의원의 스폰서에 따라서 일반 입장권 받아서 일반석에 앉아서 사진 찍고 돌아가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만 국민들 정말 무섭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란의 헬기인 시킹이 사진 찍어서 올린 사진이고 또 미 오함대 사령부도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미 해군의 미사일 잠수함 조지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에 진입해 제5함대 작전에 투입됐다 라고 공지를 했어요. 조지아 바로 오하이오급 미사일 잠수함의 시리즈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하이오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략무기가 이란 코앞을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지나가고 나 봐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바레인에 이 페르시아만 내부에 바레인 있고 그 바레인에 오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오함대 작전에 참여한다 라고 오함대가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 실은 핵 잠수함 들어와 있어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란의 헬기가 이 사진 찍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광분을 한 거죠. 자,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시키기 위해서. 코앞에 적국이 154발의 순항미사일, 장거리 타격 순항미사일을 싣고 지금 와서 나에게 왔다라고 자랑하면 기분 안 좋겠죠. 그러면 또 더 흥분해서 뭔가 돌발 상황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귀한다더니 취임 직후에 지금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난 선거 직후에 12월 2일 날 조 바이든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중동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막을 유일한 열쇠다. 핵 합의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빌어먹을 마지막은 핵 능력을 증강하는 것뿐이다. 자, 핵 합의 되돌릴 거야.
지금 2015년 7월 달에 오바마와 이란이 체결한 그 핵합의 트럼프가 폐기했는데 나 되돌릴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개발하면 우리는 핵 능력을 증가해서 때리는 거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오바마 때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한 역사를 다시 반추를 해보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란을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냥 합의는 이 불량 국가들하고 합의는 그냥 웃으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벌벌벌 떨게 자, 이 합의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합의가 되죠. 자, 그래서 당시 오바마는 이 이란 앞에다가 항공모함을 2척을 갖다 놨어요. 지금 한 척만 있지만 그때는 2척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주변국들 그때는 뭐 이라크도 이제 친미 국가였으니까 그 주변국들 UAE, 사우디 전부의 군비를 아주 강력하게 증강시켜줬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의 대이란 전력을 증강시켜주면서 미국 군사력도 항공모함을 2척을 딱 갖다 놓고 언제든지 때릴 준비를 해놓고 이란을 굴복시키고 합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이 만약에 돌발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 정세가 다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오바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이 민주당 정부를 보면 중동 정세를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군산복합 경제를 이어가고 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트럼프 때 인도태평양 전략, 그 아시아로 피보트 아시아 해서 왜 중국이 상대니까 아시아로 왔던 군사력을 다시 중동으로 빼고 중국을 완전히 방목시켜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는 웃고 세계는 휘청일판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휘청일 거 아니냐. 지금 중국에 들어갔다가 피 보고 나온 경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뭐 기술이 있냐 어쩌고 지금 중국 기술 우리 턱밑까지 전부 다 쫓아왔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섰죠. 특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한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군사력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내팽개 쳐놓으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 나갈 수가 있죠. 미 새 행정부 대중정책 그리고 세계 전략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